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들은 27일 밤과 28일 새벽에 치러질 E조와 F조의 경기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경기는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네요. 일본은 전차군단 독일을 상대로 내용을 떠나 결과를 가져왔죠. 네, 일본은 독일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아시아의 체면을 살려줬죠. 우선 확실한 체급차가 나는 경기였기에 승점만 가져오면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경기 승리를 챙겼습니다. 우선 모라이스 감독의 교체술이 잘 먹혀들었고 미토마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멤버 대다수가 유럽파인 일본의 저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일본에는 유럽파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20명 가까이 있으며 이 중 미토마, 미나미노, 쿠보와 같은 선수들은 유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실제로 득점을 기록한 2명의 선수 모두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이죠. 네, 경기 내용을 떠나서 이런 큰 승리, 일본 선수단에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죽음의 조라고 평가받던 2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번 코스타리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사실상 16강 행이 확정되기에 이번 경기의 승리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상대팀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을 상대로 속절없이 0대7로 무너지고 말았죠. 네,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7실점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스타트를 기록했는데요. 상대가 스페인이라는 점도 있지만 완전 무기력한 경기력은 코스타리카의 황금 세대들이 저물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큰 전력 차이였을까요? 슈팅을 단 한 개도 시도하지 못했어요. 네, 스페인이 라인을 올려 압박을 고사하면서 코스타리카가 전혀 라인을 올리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점유율도 거의 챙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공격 자원이 줄어들었고 위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스페인을 상대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반등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정말 반등의 기회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일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저도 스페인 코스타리카 경기를 보면서 코스타리카가 이번 조별리그에서 3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일본의 공격 자원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에 이번 경기는 일본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해 봅니다. 네, 한혜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똑같이 일본의 승리, 오버를 예상합니다. 일단 일본의 공격 자원들이 충분히 코스타리카를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나마 팀의 에이스인 케일러 나바스 골키퍼가 스페인전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네요. 네, 코스타리카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졌던 만큼 두 분 모두 일본의 다득점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벨기에와 모로코의 경기죠. 벨기에는 캐나다를 만나서 승리했지만 굉장히 고전했죠. 네, 벨기에는 캐나다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승점 3점은 따왔습니다. 캐나다의 엄청난 전방 압박을 잘 견디지 못하면서 빌드업에 방해를 받았고 중간중간 볼을 뺏기며 역습의 위기도 맞으면서 여유롭게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개개인의 기량은 앞서 보이지만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네, 우선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했을 때 팀의 조직력이 잘 살리면서 유기적인 패스를 풀어나와야 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빌드업 과정이 조직적이지 못하다면 데브라이너 선수의 의존도가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팀들은 높은 라운드에 올라갈수록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첫 경기보다는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저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조직력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선수들의 폼도 문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자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주는 폼보다는 좋은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협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골을 기록한 바추아이는 결승골을 득점하면서 어느 정도 세탁이 됐지만 날려먹은 슈팅도 굉장히 많습니다. 데브라이너 선수 말고는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에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로코는 첫 경기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죠? 네, 모로코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펼쳤는데요. 아무래도 상대팀이 이전 준우승팀이기도 하고 좋은 중원 조합을 가지고 있는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에 조금은 소심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크로아티아에게 중원 싸움에 밀리는 모습이었죠. 상대 패스 플레이에 휘둘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강한 압박을 보여준 모로코에게 긍정적인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뒤로 밀어서 공수 간격을 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크로아티아의 공격진과의 1대1 상황에서 수비진이 계속 우위를 가져오면서 안정적인 수비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수비적으로 운영하기는 했지만 역습, 속공의 날카로움도 떨어져 보이던데요. 네, 일단은 확실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전술인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오버래핑을 조금 자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나마 우측 하키미가 적극적으로 전진을 하면서 지혜에게 공간을 만들어줬고, 지혜가 이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럼 벨기에와 모로코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벨기에의 승리 언더를 예상합니다. 우선 벨기에의 아쉬운 모습이 지속되긴 하지만 세계 최고 미드필더 데브라이너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선수단의 폼은 떨어질지 몰라도 클래스가 있었던 선수들이 한 방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득점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한혜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벨기에의 승리, 언더를 예상하는데요. 모로코는 이번 경기에서도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벨기에가 크로아티아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벨기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벨기에의 상황도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선수단 퀄리티가 높은 벨기에인 만큼 두 분 모두 벨기에 승리와 언더를 예상하셨네요. 네, 다음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캐나다의 경기죠. 크로아티아는 경기 내용에 비해 결과가 좀 아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원 조합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확실히 모드리치는 모드리치였죠. 노세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가장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팀 전체가 모드리치에게 의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모드리치가 없다면 공이 돌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모드리치의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 운영은 좋았지만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굉장히 좀 아쉬워 보였어요. 네, 일단 모로코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후방으로 내려오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상대 수비수들 사이로 공격진들이 고립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1대1 경합에서 모로코 수비진에게 말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상대팀 캐나다는 벨기에를 상대로 예상외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죠. 네, 캐나다가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강한 압박으로 벨기에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의 핵심 알폰소 데이비스가 페널티킥을 놓친 장면이 상당히 아쉬워 보이네요. 네, 많이 뛰고 압박하고 굉장히 빠르고 거친 축구 같던데요. 네, 확실히 많이 뛰고 압박도 굉장히 매섭습니다. 또한 공격진에 빠른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슈팅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실제로 벨기에전에서 점유와 패스를 많이 내줬지만 슈팅을 22번 가져가고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확실히 역습은 무서워 보였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슈팅 숫자를 22개나 가져갔다고 했죠. 하지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대 득점 값을 살펴보니까 최소 2골 이상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네, 그럼 크로아티아와 캐나다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무승부 언더를 예상합니다. 캐나다의 압박에 크로아티아도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모로코가 경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중원에서 압박을 많이 가져간다면 크로아티아의 공수 간격이 넓어지면 충분히 캐나다가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득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혜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크로아티아의 승리 언더를 예상합니다. 크로아티아가 모로코전에서 나온 부분들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원 조합들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중원을 압박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득점의 빈곤함은 존재하기 때문에 언더를 예상합니다. 중원의 조합들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중원을 압박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네요. 하지만 두 팀 모두 득점의 빈곤함은 존재하기 때문에 언더를 예상합니다. 네, 크로아티아가 상대 압박에 당하느냐 벗어나느냐 의견이 갈리셨네요. 마지막 경기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죠. 조별 라운드에서 만났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강팀들의 맞대결인데요. 먼저 스페인은 첫 경기에서 가벼운 몸풀이 하듯이 완승을 거뒀죠. 네, 스페인은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월드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패스 개수가 무려 1045개나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500개만 넘어가도 많이 한 편인데 놀라운 수치인 거죠. 네, 기분 좋은 승리였지만 상대가 너무 무기력한 모습도 있어서 제대로 된 스페인의 전력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케 감독의 스페인은 가끔 최전방의 결정력 이슈만 제외한다면 경기력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또한 내려앉은 상대를 만나도 경기를 잘 풀어내는 모습은 종종 보여줬습니다. 네, 교체 카드를 모두 활용하면서 여유로운 운영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네, 전반에만 3골이 터지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어느 정도 해줬고 팀의 색채인 패싱 플레이가 너무나도 잘 먹혀들었다는 점은 선수들의 사기도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상대팀 독일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데요? 네, 독일은 후반전에 일본의 전술적인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지 플릭이 받아온 고집스러운 경기 운영에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패배였습니다. 네, 전반 경기 내용에 너무 심취했을까요? 후반 일본의 전술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네, 사실 전반전에도 그리 좋은 내용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후방에 대한 리스크가 적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전반 역습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였고 리디거가 엄청난 커버 범위를 바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후반에 일본이 백스리로 전환하면서 측면 뒷공간을 노렸고 후방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원체 좋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네,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하필 고집스러운 한지 플릭이 과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집을 부려 그대로 선발에 나선다면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럼 무적한 대 스페인과 전차군단 독일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스페인의 승리 언더를 예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스페인의 티키타카 축구가 현대적인 버전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기에서는 4-4-2로 내려앉아 무의미한 패스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공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독일이 이를 받아들이고 수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한혜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의 언더를 예상합니다. 독일이 득점력 면에서 아쉬웠지 경기력은 나빴다고만은 보일 수 없는데요. 또한 독일도 70% 넘게 주도를 하면서 플레이를 구사했고 XG 값도 3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 스페인을 상대로 자신들이 주도하고 스페인의 패싱 플레이를 구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많은 골이 터지지는 않을 경기지만 스페인의 승리냐 무승부냐 의견이 갈리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조와 F조 4경기 저희 위원님들의 승부 예측 결과 최종 정리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2조와 F조 2라운드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내일 대한민국과 가나 경기를 포함해서 G조와 H조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